오늘은 몸이 불편한 저를 도와주러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며 참으려 해도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느리 사진을 보면서 혼자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죠. 6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62살 남자 결국 오늘도 손이 아래로 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늘 본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혼자 위안을 얻습니다. 절정이 오기 전 드르륵 소리와 함께 열린 문. 그래요. 저는 오늘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아버님 근데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만해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에이, 아버님. 제가 봤어요. 엄청나던데요. 우리 그이는 왜 안 닮았지? 사실 나는 그쪽에 자신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요. 아내도 버거워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병수, 올해 62살입니다. 25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슬하에 아들, 딸을 두었죠. 큰아들이 올해 36, 딸이 34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딸은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하나씩 있어서 명절이면 그 귀여운 얼굴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나는 6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정없는 부부뿐이었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혼할 때 아이들이 많이 속상해했어요. 특히 딸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 부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다면 명절 때마다 두 군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댁, 어머니 댁. 거기다 사돈댁까지 가려면 한 곳을 더 가야 하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효자효녀라서 빠짐없이 찾아와 줍니다. 아들 며느리도 딸 사위도 모두 잘해주죠. 나는 그게 참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좀 했었고 부동산 투자도 나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있는 괜찮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죠. 돈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다 물려줘 버리면 안 찾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아직 꽉 쥐고 있어요. 나쁜 생각인 건 알지만 외로운 노인네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인지 아들 며느리도 자주 찾아오고 사위도 자주 얼굴을 비춥니다. 그게 참 좋아요. 특히 며느리가 찾아올 때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나는 사위도 좋지만 며느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올해 32인데 정말 예쁜 얼굴에 참한 미소를 가졌죠. 아들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몸매도.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볼륨감이 있어요. 물론 며느리니까 딸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주책이죠, 늙은이가. 특히 며느리가 허리를 숙일 때나 뭔가를 건네줄 때 보이는 가슴골이.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남자니까 욕구는 있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많이 해결하죠. 60이 넘었어도 그쪽은 아직 괜찮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느리 사진을 보면서 혼자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죠. 아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감정을 혼자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텃밭일 좀 하고, TV 보고, 책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며느리가 같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설레죠. 물론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그래, 오너라. 밥은 내가 해놓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뭐 사갈게요. 아니다. 내가 해놓을 거야. 수진이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며느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걸요.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죠. 아버님, 왔어요. 그 밝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며느리는 늘 예쁜 옷을 입고 와요. 원피스를 입을 때도 많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을 때도 있죠. 뭘 입어도 예뻐요. 특히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몸매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가슴도 풍만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볼륨감이 있죠. 아버님,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갑니다. 나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하지만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가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식탁 위로 몸을 숙일 때, 그럴 때마다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들이 묻습니다. 그래, 괜찮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게 고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죠.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슬쩍슬쩍 봅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도 예뻐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부엌을 힐끔힐끔 봐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는 거죠.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 뒷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돌립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배웅하죠. 차가 떠나고 나면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혼자 남은 집,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요.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봅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입었던 원피스, 웃을 때 보이던 하얀 이, 허리를 숙일 때 보였던 가슴골. 모든 게 떠오릅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인데. 아들 마누라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자니까요. 6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62살 남자. 결국 손이 아래로 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늘 본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혼자 위안을 얻습니다. 절정에 이르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휴지로 뒤처리를 하고 이불을 다시 덮습니다. 자괴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며느리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금기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철이라 날씨가 좋아서 텃밭일을 좀 했어요. 잡초도 뽑고 상추도 심고 그러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위험합니다.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파스를 붙이고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게다가 몸살 기운까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까지 나는 것 같았죠. 병원을 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허리를 좀 다쳤는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아, 허리요?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런데 저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들 목소리가 난처해집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던 찰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수진이 보낼게요. 수진이가 가서 간호해 드릴게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황급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게. 정 힘들면 사람 쓸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이가 가고 싶어 해요. 시아버지 아프신데 당연히 가야죠. 아들은 이미 결정한 듯 말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할게요.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준호야, 정말 괜찮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도 시골 구경 좋아하잖아요.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온다고? 여기로? 단둘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잊을 만큼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니 상상만 해도 떨립니다. 정신 차려, 김병수. 며느리야, 며느리. 아들 마누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죠.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갈게요.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나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씻지도 못했고 수염도 안 깎았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온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좀 낫네요. 62이지만 아직 괜찮은 편이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도 단단한 편이고요. 배도 안 나왔고 근육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하나. 침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땀 젖은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요. 거실도 좀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올 텐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몸이지만 이것저것 치우고 정리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11시가 조금 안 됐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띵동.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요. 화면에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좀 나아졌어. 수고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오늘 며느리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런 모습도 예뻤습니다. 가방이 큰데 많이 가져왔네? 네, 며칠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 많이 아프시면 더 있어야죠.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놨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며 묻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수진이가 하는 거면 다 맛있어. 며느리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버님,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네요. 제가 장 좀 봐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있는 거로. 며느리가 냉장고 안을 유심히 살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예뻤죠. 티셔츠 차림이라 몸매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버님, 점심 금방 해드릴게요. 죽 드실래요? 아니면 밥 드실래요? 죽이 좋겠어. 입맛이 없어서. 알겠어요.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며느리가 호박을 익숙한 솜씨로 칼질을 하고 냄비에 물을 붓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참 잘했습니다. 역시 며느리 잘 만났어. 우리 아들 복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분쯤 지나서 호박죽이 완성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호박죽, 김치, 물.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어요. 같이 먹자. 수진이도 배고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드시는 거 보고 먹을게요. 며느리가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떴어요. 맛있다. 역시 수진이 손맛이야. 에이, 별것도 아닌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나는 죽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슬쩍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목선이 보였죠. 하얀 목, 그리고 티셔츠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안 돼, 보지 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죽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죠. 정말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약 드셔야죠? 며느리가 약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응, 먹어야지. 물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물을 떠다 줬어요. 약을 먹고 나니 나른해졌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좀 있을게. 안 돼요. 침대에서 주무셔야 편하세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순간 며느리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샴푸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온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불 펼 자리 있어요? 응, 저 건너방 써. 이불이랑 베개 다 있어. 아니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방에서 자야지. 아니에요. 거실이 편해요. 아버님 밤에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어요.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줬죠. 정말 괜찮겠어? 네, 전혀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소파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갈게. 수진이도 푹 자. 네,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저 밖 거실에 며느리가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김병수. 며느리야, 며느리. 이상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얼굴, 몸매, 미소. 오늘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해야 하는데 저 밖에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 하나 사이를 두고 며느리가 누워 있다니 상상만 해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야, 자야 해.
내일도 며느리가 챙겨줄 텐데. 얼른 나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 생각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자지는 못했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했죠.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둑어둑했어요. 작은 무드등만 켜져 있었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자는 모습.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물을 다 마시고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쪽을 보니까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여름용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민소매에 반바지. 이불이 내려가면서 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얀 다리, 매끈한 피부. 보지마, 김병수.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또 뒤척였습니다. 그러면서 티셔츠가 약간 올라갔어요. 배꼽 부근이 살짝 보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까 마신 물이 소용없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미쳤나 나.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하얀 다리, 매끈한 피부, 살짝 보인 배. 상상이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며느리야, 며느리.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62의 몸이지만 여전히 남자였으니까요. 참아야 해. 며느리가 바로 밖에 있는데. 그렇게 다짐했지만 욕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손이 아래로 향했어요. 이불 속에서 바지춤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를 떠올리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모습들, 티셔츠 차림의 몸매, 밥 차릴 때 보였던 가슴골, 그리고 방금 본 하얀 다리까지. 숨을 죽이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골이라 밤이 조용해서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죠. 거실에서 며느리가 자는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문 하나 사이에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됐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절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진아. 속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거의 절정에 다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빛이 방 안으로 새어들어왔고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나는 얼어붙었죠. 이불은 내려가 있었고 내 손은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무실 줄 알고 이불 하나만 더 빼가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듯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쿵쿵 거실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죠.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며느리가 날 본 거예요. 아, 미치겠다. 죽고 싶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거든요.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들켰다니. 급히 바지를 올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본 걸요. 나가서 사과해야 하나. 아니야, 그럼 더 이상해져.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가서 며느리를 달래고 싶었지만 그럴 염치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하죠? 거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방금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며느리의 놀란 표정, 빨개진 얼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변태 영감으로 보겠지. 자책감과 수치심이 계속 몰려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방에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일어났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평소처럼 밝았어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응, 알았어.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추스렀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티가 났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나가야 해.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가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얼굴을 보니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나? 죄책감이 더 밀려왔어요.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잘 먹겠습니다. 나는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먹는 척했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둘 다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하는데 저기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젯밤 미안하다. 겨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노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본 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아버님, 며느리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정말 아버님 이해해요. 응?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봤죠. 아버님도 남자시고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얼굴은 약간 빨갛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이해해요. 정말로.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며느리가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죠. 나는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만 얘기하자.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둘 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며느리도 저도 말이 없었죠. 수저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을 넘을 것 같은 농담처럼요. 아버님, 근데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뭐?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만해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속도 모르고 활짝 웃으며 나를 콕 찔렀어요. 에이, 아버님, 제가 봤어요. 엄청나던데요. 아가,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만해 줄 것을 부탁했죠. 우리 그이는 왜 안 닮았지?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쪽에 자신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요. 아내도 버거워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농담 섞인 말을 하는 며느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괜찮다고 풀어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뭔가 말은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나만 어색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요. 그럼 네가 한번 받아볼 테냐? 말이 나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내가 미쳤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궁금하긴 해서요. 며느리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만 마주보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 위험한 느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섰죠? 아버님, 며느리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 안 돼. 이러면 안 돼. 며느리야. 아들 마누라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며느리도 느꼈을 거예요. 내 떨림을요. 아버님, 저도 궁금했어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본 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62 평생 지켜온 도덕도 양심도 모두 사라졌어요. 나는 며느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부드러운 몸, 따뜻한 체온,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감촉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떨리는 눈빛이었지만 거부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남은 이성마저 사라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도 눈을 감고 받아줬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의 입술이 닿아 있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의 감촉.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허리를 감쌌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며느리도 내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키스. 숨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술을 뗐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아버님, 방으로.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근데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거든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금기를 넘는 관계지만 며느리의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하얀 피부가 드러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도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럽게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갔어요.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마주봤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젊고 탄력 있고 볼륨감이 있었죠. 예쁘다. 정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버님도 정말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했어요. 62이지만 반응은 정직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크세요. 어젯밤에 본 게 맞구나.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며느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운 며느리.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나도 옆에 누웠습니다.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죠. 아버님, 천천히 해주세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시잖아요. 너도 그렇지 않니? 네.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위로하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며느리의 몸 구석구석을 느꼈어요. 부드러운 피부, 탄력 있는 몸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도 내 몸을 만지며 탐색했어요. 아버님, 정말 단단하세요. 며느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 꾸준히 했지. 말하면서도 며느리의 몸에 집중했어요.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아, 아버님, 나도 신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6년 만이었어요. 이렇게 여자와 하나 되는 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내 등을 껴안았어요. 좋아요. 아버님, 나도 너무 좋아.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요. 며느리와 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아버님, 며느리가 나를 봤어요. 후회 안 하시죠? 나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해야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며느리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남편은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안 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랑 잘 안 한다는 말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버님, 배고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네. 나도 배고프다. 제가 뭐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식탁, 아까 그 거실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평범하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 침대에서 하나였던 우리.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아버님,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쵸? 제가 라면은 잘 끓여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라면을 다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일이 계속 재생됐거든요. 며느리의 몸, 신음, 표정. 모든 게 생생했어요. 아버님, 낮잠 주무실래요? 며느리가 거실로 왔습니다. 아직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좀 자야겠다. 사실 몸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베개에 이불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정말 며느리와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진이도 나처럼 만족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깨셨어요? 응. 몇 시야? 5시요. 며느리가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앉더니 나를 봤어요. 아버님, 좀 더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따라서 옷을 벗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몸을 탐구하듯이요. 며느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내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정말 황홀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요. 그렇게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침대로 갔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정말 며느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예순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 며느리 덕분이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며느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밤새 2번을 더 했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어요. 며느리도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실제로 정말 잘 잤어요. 아침을 먹고 또 침대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5번을 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62의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며느리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에이, 아버님.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버님, 저 오늘 가야 해요. 그래, 알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데리러 온대요. 아버님,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냥 짐을 챙기는 며느리를 봤어요.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이 황홀한 주말이 끝나는 게. 아버님, 후회 안 하시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절대 안 해. 저도요.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아들이 왔고 인사를 했습니다. 차에 타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가 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하지만 며느리 향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에요. 소파에도, 침대에도, 거실에도.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졌어요. 정말 꿈 같았어. 며느리와 주말을. 황홀했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없을 일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보낸 그 주말 이후로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매일 밤 그 주말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몸, 신음, 미소.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밤이면 혼자서 해결하곤 했죠. 며느리를 떠올리며요. 이전과는 달랐어요. 상상하던 일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더 생생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응, 다 나았어. 괜찮다. 수진이가 잘 간호해드렸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잘해줬어. 고마운 며느리야. 다행이네요. 수진이도 좋아했어요. 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거. 그래. 네, 집에 와서도 계속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오너라. 수진이도 같이 갈게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면 아무 일도 없겠지. 그게 맞아. 그래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서 와라.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뻤습니다.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몸매가 드러나는 핏의 원피스. 어서 와. 수진아. 겨우 대답했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으로 며느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수진이가 잘 간호해 드렸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정말 잘해줬지. 며느리를 힐끔 봤어요. 며느리도 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비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나는 며느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 예쁜 뒷모습, 가슴이 뛰었어요. 또 만지고 싶었거든요, 원 없이.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버님. 수진이 요리 실력은 최고야.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복 받았지, 너. 네, 저도 알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아들 마누라를. 하지만 며느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끌렸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아서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회사 일, 친구들, 계획. 나는 듣는 척하면서 며느리만 봤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나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봤죠.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부엌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설거지하는 며느리의 뒷모습, 원피스가 몸에 딱 붙어서 라인이 다 보였어요.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엉덩이.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들이 화장실로 갔어요. 잠깐 동안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뒤에서 수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콱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있어서.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음식 맛있었어. 천만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거실로 돌아왔죠.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왜 방도 있는데 자고 가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보내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아들이 잠들면 눈앞에서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이번에는 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이도 가서 쉬어야 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바보 같은 아들은 속도 모른 채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오빠 자고 가자.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아, 그래? 그럴까, 그럼. 그렇게 아들 내외는 우리 집에서 자게 되었고 같이 TV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밤이 되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회사원답게 밤 10시가 되니 취침에 들었어요. 나도 아쉽지만 잘 준비를 했죠. 그때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2시간만 기다리세요. 이 사람 완전히 잠들면 제가 아버님 방으로 갈게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수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과 지붕 아래 아들도 같이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정이 넘었고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문을 닫자마자 며느리가 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몸. 며느리가 나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참았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지춤을 잡아당겼고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엉덩이를 살짝 들었어요. 그렇게 이미 단단해져 버린 내 그것을 손으로 잡았고 아주 천천히 머금어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짜릿한 기분이 있을까요? 이미 선을 넘었었지만 이건 또 다른 황홀함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이를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못했어요. 흥분도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옆방에 아들이 자고 있는 것과 오늘은 특별히 수진이가 나를 위해 입으로 해준 것. 도저히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급히 옷을 여미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그 하루도 끝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떠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을 텐데 도저히 아들 얼굴을 마주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며느리는 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황홀했던 순간들이. 차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나, 뭘 하고 있는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둬야 해. 이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 주에 준호 오빠 출장 있어요. 그때 다시 올게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기다려지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죠. 이 금기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